안녕하세요, 비트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예고를 드린 대로 파동 카운팅을 하는 팁, ABC나 뭐 WXY든 뭐든 그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좀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왜 파동 카운팅이 사람마다 다르냐 하는 주요한 차이점은 바로 임펄스 때문입니다. 임펄스가 이렇게 나오죠. 임펄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임펄스로 보고 어떤 사람은 ABC로 이거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WXY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을 임펄스로 볼 수 있을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카운팅을 할 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거는 다양한 파동들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다양한 패턴들이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에 다양한 패턴들이 있지만 충격 패턴, 조정 패턴에 뭐가 있죠? 플랫, 지그재그, 삼각형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뭐 조정 패턴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해서 나오는 걸 복합 패턴이라고, 복합 파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5와 3밖에 없어요. 5와 3밖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펄스와 조정파밖에 없습니다. 임펄스도 한국말로 하면 충격파. 엘리어트 파동에는 이렇게 두 가지 파밖에 없어요. 파동. 두 가지 파동밖에 없습니다.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 이걸 짧게 줄여서 충격파, 조정파 이렇게 부르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 두 가지 파동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조정 파동을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플랫, 지그재그, 삼각형이라는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이스. 그리고 파동 카운팅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뭐죠? 충격파를 보는 기준 차이. 요게 이제 잘 이게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를 수 있죠. 특히나 진행 중인 파동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파동은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밖에 없다. 이거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동 카운팅이 다른 이유는 충격파를 보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예요. 이걸 갖고 다음으로 가 보시죠. 일단 WXY 복합을 얘기하기 전에 ABC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ABC는 조정파예요. 우리가 알파벳을 쓰면은 무조건 조정파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쓰면은 뭐죠? 임펄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온다.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오거나 뭐 터미널 임펄스라고 하던 그 터미널 임펄스를 임펄스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널도 임펄스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널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지 않죠, 제가. 그리고 닐리의 마스터 책에도 알파벳으로 쓰지 않습니다. 숫자는 오로지 임펄스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 아닌데도 A, B, C, D, E를 써먹지는 않아요. 숫자는 오로지 충격파예요. 알파벳은 오로지 조정파고, 그리고 터미널 임펄스는 말 그대로 임펄스. 그리고 터미널 임펄스는 뭐다? 엔딩 다이아고널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ABC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조정파가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오늘은 좀 조정파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ABC가 있습니다. ABC가 나와요. 이 ABC는 우리가 숫자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플랫이라고 할 때는 335 ABC라고 하죠. 335 ABC. 335 ABC는 뭐죠? 3은 조정파예요. 얘도 조정파로 나왔고, 얘도 조정파로 나왔고, 얘가 임펄스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얘가 조정파로 나왔다. 뭐 예를 들어 ABC, 이 ABC로 나온다는 거죠. 조정파로 나왔다는 건. 뭘로 나올 수 있죠? 이 A파 자체가 이렇게 플랫으로 나올 수도 있죠. 또는 A파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고 B파가 이렇게 플랫으로 나오고, 또는 A파가 이렇게 일자로, 책 기준으로는 모노파동이라고 그래요. A파가 일자로 나오고 B파가 파동 분할로 돼서 뭐 플랫으로 나왔다 치고 C파가 1, 2, 3, 4로 나오고,
이런 식이요. 그럼 이거 뭐죠? 예, 플랫 나왔다. 왜 플랫이죠? 예, 3, 3, 5라서 플랫인 거예요. 예, 그리고 되돌림을 봤더니 닐리책 기준으로는 네, 61.8%를 넘었네요. 그러면 플랫이죠. 61.8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61.8이 그래서 중요해요.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예, 그래서 얘는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61.8을 B파가 넘게 되돌렸구나. A파를 B파가 많이 되돌렸구나. 그러면 플랫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C가 마친 ABCD가 아니라 1, 2, 3, 4, 5가 나왔네요. 1, 2, 3, 4, 5요. 예, 플랫이 드디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게 플랫이에요. 플랫은 조정파, 그 다음에 충격파 이렇게, 그리고 이걸 쉽게 말하면 335라고 하죠. 335. 예, 조정파가 335로 나왔다. 무슨 뜻이죠? 플랫으로 나왔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예, 잘 참고하셔서 종합적인 어떤 결론을 파동 카운팅에 있어서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그재그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A파가 나왔고 지그재그는 B파가 많이 안 되돌리죠. 이 정도 되돌렸다고 쳐볼게요. 618을 못 되돌려요. 지그재그는. C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정말로 지그재그라면은 535로 나와야 됩니다. 아까는 335였고 얘는 535죠. 535는 뭐죠? 5는 임펄스다. 예, 임펄스가 이렇게 나왔다. C파도 임펄스가 나왔다. 3연장으로 그려볼게요. 물론 C파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5연장으로 나올 수도 있죠. 예. 중요한 건 임펄스 구조를 갖고 얘가 내려갔느냐. 예,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B파는 뭐 어떤 식으로도 나오겠죠. B파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B파는 3으로 나오면 돼요. 3으로. 그럼 3이 뭐죠? 조정파죠. 조정파는 뭐죠? 플랫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죠. 예. 뭐 이렇게 3으로. 또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은 안 되지만은 일자로 쭉 올라갔다. 예, 그래서 근데 38이 못 되돌렸다. 그래도 3이죠. 예. 이렇게 이으면은 이쁜 지그재그가 되니까. 예, 그럼 조정파 연결하는 파동 3. 예, 그러면 A, B, C 지그재그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지그재그를 335라고 아니 플랫을 335라고 부르고 지그재그를 535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대부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겉핥기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이렇게 그게 내부 속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 엄청나게 참신하고 엄청나게 새롭게 와닿는다면 예, 아직은 제대로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상은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슈가 생기죠. 어떤 파동은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은 뭐 네,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은 여기를 ABC라고 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를 WXY라고 봅니다. 예, 이거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왜 사람마다 다르게 카운팅을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앞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명확하게. 예,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읊을게요. 파동 카운팅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격파를 보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요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ABC는 플랫 또는 지그재그고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ABC는요. 플랫 또는 지그재그 말고는 없어요. 예, 이해되시죠? 플랫 말고 지그재그 말고는 없어요. 삼각형도 ABCD이니까 안 되고요. 해석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이건 뭐죠? 이것도 플랫이겠죠. 일단 형태상으로는 내부 파동은 모르겠어도 이게 왜 플랫이냐? 예, 아직은 사실은 플랫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죠. 이게 왜 플랫이면 무슨 파동이 나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플랫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예. C파가 임펄스여야 돼요. 335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파동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카운팅을 했는데
5로는 안 보여요, 도저히. 그럴 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를 5개로 보고, 뭐, 1, 2, 뭐, 1, 2, 3, 4, 5, 4, 5, 뭐, 이런 식으로 보든, 어떤 사람은 여기를 그냥 1, 2, 3, 4, 5로 보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5로는 안 보여. 이건 지그재그로 보여. A, B, C야, 앞만 봐도. A, B, C야, 앞만 봐도. 요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W, X, Y가 여기서 나옵니다. W, X, Y는요, A, B, C 3개인 거예요. Y파도 A, B, C인 거예요. 네. A, B, C가 3개가 나온 게 W, X, Y입니다. W도 조정파, X도 조정파, Y도 조정파예요. 다른 말로 하면 W도 3이고, Y도 3이고, X도 3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A, B, C랑 다른 거예요. 네.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떤 플랫이라는 패턴을 마무리를 할 때 그 패턴이 3, 3, 5든 5, 3, 5든 마지막은 5예요. 네, 임펄스로 끝나야겠죠. 임펄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WXY인 것도 있는 거예요. 책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조정파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조정파를 잇는 가운데에 조정파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아이고 WXY더라. 네. 조정파 두 개를 잇는 가운데 3, 가운데 조정파. 이거를 X파라고 하고, 예, 책 기준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복합 패턴은 뭐냐? 예, 조정파를 잇는 조정파가 있는 거다. 예, 조정파 두 개를 잇는 조정파 사이에 끼어 있는 X파가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책 기준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파동이 ABC가 나왔고 어떤 파동이 ABC 짧게 나왔고 어떤 파동이 또 ABC가 나왔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WXY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ABC로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마지막 3, 3, 5, 2, 5가 반드시 임펄스여야 된다는 거가 예민한 사람들이라면은 예민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석적으로 카운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5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ABC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1, 2, 3, 4, 5가 되겠죠. WXY가 되겠죠. 그래서 WXY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카운팅이 다른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아까 그 구간을 다시 보면은 아까 그 구간이 어디였을까요? 여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1, 2, 3, 4, 5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다. 그래서 ABC다. 5, 3, 5 ABC다. 다른 말로 지그재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임펄스로 잘 안 보인다. 5로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여기는 그냥 A, B, 1, 2, 3, 4, 5다. 그래서 A, B, C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A, B, C, D, E 삼각형이 나온 것 뿐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A, B, C 그냥 연장 플랫이 나왔다. 연장형 지그재그가 나왔다. 그래서 얘는 W, Y파, X파가 삼각 수렴이 나왔고 이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그렇게 카운팅이라고도 안 보이고 이게 여기를 어떻게 카운팅하는 게 적합한 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WXY라고 보는 거죠.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카운팅이. 카운팅이 다릅니다. 그 카운팅에 근데 이유는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 저는 여기가 임펄스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임펄스로 안 보입니다. ABC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WXY로 카운팅을 합니다. 요거는 요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WXY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카운팅을 할 때 ABC도 있고 WXY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펄스가 나왔다고 쳐 볼게요. 이거 뭐죠? 3연장 임펄스가 나왔다고 쳐 볼게요.
네. 만약에 이 2파가 LBC가 나오면 2파에는 어떤 파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5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5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5가 나와야겠지만 2와 4는 어떤 파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2와 4는 네, ABC 나올 수 있겠죠. 플랫으로. 그쵸? 그리고 또 2파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지그재그 나올 수 있겠죠. 뭐 지그재그 나올 수 있겠죠. 535. 또 W, X, Y 나올 수 있겠죠. 조정파만 나오면 돼요. 조정파는 뭐다? 3은 뭐다? 조정파다. 예.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예. 삼중복합도 나와도 상관이 없죠. 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예, WX, Y, X, Z도 뭐 5개 아니냐, 이거 5 아니냐 하는데 그 숫자 5랑 숫자 3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예, W, X, Y, X, Z도 조정파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5개지만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W, X, Y, X, Z 나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뭐든 나올 수 있다, 조정파가. 예.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저기 삼각수렴은 잘 안 나온다. 이것도 뭐 나중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아무튼 조정파가 나오는 위치에 ABC랑 WXY든 WXY, XZ든 뭐든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게 4파에도 동일하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4파도 조정파가 나오는 곳이니까. 예. 그렇게 카운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는 5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5를 바라보는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올라간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는 ABC로 보겠지만은 누군가는 여기를 1, 2, 3, 4, 5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를 1, 2, 3, 4, 5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약간 1파가 가장 긴 1연장 임펄스가 나와도 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이 5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다르고 이거는 책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 당연히 책도 열심히 보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책을 가지고 이제 기준은 세팅해 놓으시고 예, 기준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책부터. 마스터까지는 아니, 책부터 공부. 일단 공부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식의 90%는 95%는 다 책이에요. 95%가 아니라 98%는 책이에요. 예. 저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를 별로 안 해요. 예. 그래서 가장 빨리 공부를 하거나 뭔가 어떤 근원, 원리를 파악을 하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책 열고 이제 뚫어야 됩니다. 예. 뚫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음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저기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뭘 공부를 할 때 저처럼 책부터 보는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는 걸 좋아하시는 학원을 간다던가 그런 사람마다 선호가 있으니까 아무튼 교과서를 본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교과서가 학원이든 뭐든 학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유튜브든 뭐든. 그리고 정답은 없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정답은 없냐? 임펄스를 바라볼 때 그 마스터 책에 있는 그대로 임펄스를 바라본다면 임펄스가 조금 덜 나와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마스터 책 기준으로 너무 정밀하게 임펄스를 보다 보면은 임펄스에 되게 인색해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임펄스에 되게 인색해져요. 그래서 약간 책과는 다른 본인만의 이제 책을 어느 정도 뗐다고 하면은 막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서 얘도 임펄스일 수 있겠구나. 책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지만 책은 뭐 예를 들어 뭐 1연장
책에서 뭐 1연장 임펄스는 뭐 이렇게 3연장 임펄스는 뭐 이런 식으로 1파가 쥐꼬리만큼 나올 때는 채널 안에 들어가고, 보통 많이 나오는 3연장 임펄스는 뭐 이렇게 3파가 채널을 벗어나고 5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거는 가이드일 뿐이지 항상 임펄스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항상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사추세선을 뭐 이렇게 이사추세선이 나오고, 이사추세선을 뭐 이렇게 5파가 생성된 시간 안에 더 빨리 강하게 깨야 된다.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저도 이사추세선을 유심히 보는데,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닐리 카운팅을 적용하다 보면은 임펄스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모호한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펄스의 연장된 파동은 뭐 뭐라는 표현이지? 신뢰할 수 있는 임펄스에 있어서 필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펄스의 연장된 파동은 신뢰할 수 있는 임펄스에 있어서 필수다. 뭐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책을 다시 보고 올 걸 그랬다. 예,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 해석하면은 예, 연장된 파동이 없다면 임펄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실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신뢰성이 없지만 연장된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예. 신뢰성이 없지만 임펄스 있을 수 있다. 물론 임펄스 그 절대 법칙은 지켜야죠. 가장 중요한 절대 법칙이 뭐죠? 3파가, 그죠. 3파가 제일 짧으면 안 됨. 그래서 거기서 뭐 책에서 뭐 3연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고, 뭐 1파 연장일 때 1파가 이만큼 나오고, 3파가 1파에 한 618 못 미치게 나오고, 4파가 조금 되돌리고, 5파가 이제 3파에 뭐 382 정도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고 보니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135파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연장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 근데 3파가 제일 짧지는 않는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어설픈 임펄스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펄스를 체크를 안 한다면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꽈서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꽈서 얘는 ABC가 아니라, 얘는 임펄스가 아니라 사실은 뭐 이중 지그재그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여기에 작게 x파가 있다. ABC, x, ABC다. 작게 이렇게 x파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봤었으니까, 예,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임펄스를 너무 엄격하게 체크를 한다면은. 예. 그리고 이 카운팅이랑 여기를 임펄스로 보는 카운팅이랑 여기를 복합으로 보는 카운팅이랑 그 뒤의 결과는 참담하게 다르죠. 참담하게 달라요. 만약에 여기가 임펄스가 맞아버리면 되돌릴 때 다시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어떤 작은 엑스파가 있었던 거고, 이게 전체가 복합이었다, 전체가 삽이었다 그러면은 얘를 61.8% 이상 충분히 되돌려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 파동 카운팅에 있어서 항상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에 있어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이렇게 왔어요. 리딩스럽게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게 리딩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이 없죠. 그쵸? 이건 사실상 저한테 그런 질문이랑 다 똑같죠. 롱이에요, 숏이에요 랑 똑같은 질문이죠. 예, 그쵸? 완벽히 똑같은 질문이죠. 예. 왜냐면 리딩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니까. 예, 이게 리딩인 거를 저도 확신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되돌림 때 여기다가 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를 확신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카운팅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리딩처럼 올라갔다가 이거 다 되돌린 거. 그래서 자세히 카운팅 해보니까 A, B, C, X, A, B, C더라. 복합으로 올라간 거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아주 예전에 제 강의 영상에도 있었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해석에 최적화된 이론이고 역추세 매매에 좋은 이론, 그리고 변명이 너무 쉬운 이론. 그래서 자기가 카운팅이 틀려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틀리기는 힘들어요. 되게 개같은 이론이에요. 내 카운팅이 틀려서 내가 돈을 잃어도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이 틀릴 수는 없어요. 틀리기 되게 힘들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것도 ABC죠. 이것도 ABC죠. 그죠? 이렇게 불규칙 나오기도 하죠. 임펄스 다 끝났다 이제 내려간다. 아니죠. 이 전체가 임펄스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을 너무 이렇게 내가 5분 이후에 뭐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는 카운팅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파동 이론이랑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파동 이론, 피보나치, 추세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정도 그 4개만 딱 보죠. 4대 요소 딱 그 4개만 보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임펄스 찾기 게임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임펄스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롱을 치든 숏을 치든 롱을 치겠죠. 지금은 롱을 치고 이게 많이 파동이 여기서 끝났길 바라는 그런 이론이라고 저는 보지, 막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 기억에 나시죠? 저 같은 경우에 여기를 어떻게 봤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WXY다. 근데 Y는 이렇게 끝날 수 없다. Y는 WXY로 끝날 수 없다. 그래서 Y는 ABC 3, 3, 3, 3, 3 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 메인 카운팅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올라갔을 때 카운팅이 어떻게 변했죠? A, B, 1, 2, 3, 4, 5다. 그냥 ABC다. 이렇게 바뀌었죠, 카운팅이. 요런 식이죠, 항상.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근데 왜 돈을 버느냐? 어쨌든 여기가 저점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손절 칠 수 있겠죠. 여기서 내려갈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니면 뭐 거래량이랑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분석하고 개인의 감각도 솔직히 필요해요, 매매는. 그래서 쭉 돌파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미 여기서 이제 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건 내가 잘못 봤다. 그건 이제 개인 스킬이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ABC랑 WXY랑 사람마다 카운팅이 다른 이유는 이 파동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근데 이거를 ABC로 보면은 이거는 WXY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리고 WXY 그리고 여기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1, 2, 3, 4, 5가 나왔는데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지그재그를 기대하던가 아니면 1, 2, 3, 4, 5를 기대하겠죠. 그쵸. 자기가 봤을 때 1, 2, 3, 4, 5가 나오면은 되돌림 때 다시 숏을 쳐야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럼 여기를 ABC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니면 이 앞에 카운팅부터 바뀌던가 아니면 앞에 카운팅부터 바뀌던가. 그리고 여기는 뭐 X8을 인거 자체가 이미 ABC고 그리고 여기 또 ABC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운팅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10명이 카운팅하면은 한 10명이 카운팅했는데 10명이 다 다르게 카운팅한다. 이거는 오버고 제가 봤을 때는 오버고 10명이 카운팅을 하면 그래도 한
10명이 다 다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으로 공부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한 네다섯 종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운팅이. 예, 그 정도로 지 맘대로인 이론입니다. 지 맘대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 겁니다. 예, 이 카운팅이 정답이 있고 10명이 매매를 하는데 9명이 같은 카운팅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 그런 이론이라면은 그거는 이미 사장된 이론이 될 거고 그걸로 매매가 안 통할 거예요. 예,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는 이론, 누구나 알고 있는 이론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원래 이론이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누구나 명확하게 1, 2, 3, 4, 5를 봤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되돌림에 숏을 치겠죠. 그죠? 되돌림에 숏을 치겠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그럼 무슨 일? 그럼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아, 나는 여기까지 오면은 4파까지 오면 숏을 칠 거야. 근데 누구나 다 여기를 보고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숏을 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숏을 치고. 예, 이게 무한히 수렴해요. 무한히. 난 조금 더 일찍 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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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죠. 이게 법칙은 없습니다. 완벽한 법칙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소설이라고 말을 드리는 거고, 근데 누구는 소설을 그럴듯하게 짜고 누구는 소설을 그럴듯하게 못 짠다. 그 차이인 거고, 누구는 돈을 좀 많이 번다. 누구는 돈을 좀 조금 번다. 누구는 맨날 청산당한다. 그 차이인 거지. 결국은 어느 타이밍, 특정 타이밍 되면 약간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예, 자기 머릿속에서 그 자기 머리 사이즈, 자기 그 작은 밀실 안에서 혼자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동 카운팅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자기 기준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도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설명드리는 영상, 관점 말고 이런 영상 간간히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